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다음 주에 15대 그룹과 상견례를 가질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재계 총수나 경영인이 오면 대통령 옆에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그 위상을 가름했는데요. 요즘 청와대 보좌관 회의를 할 때도 예의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래도 재계 총수나 경영인이 오면 대통령 옆에 있는 게 조금 더 빛을 받는 자리인지 고민하실 텐데요. 청와대에서는 회의하는 시각 정각에 오면 지각이나 다름이 아니겠습니까? 머쓱한 비서실장, 그다음에는 상당히 일찍 자리를 맡던데요. 나머지 분들은 혹시 자리가 정해지는 한 분들은 대통령 가급적 가까이 앉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멀찍이 떨어지길 원하시나요? 우리 정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의 그 파워를 비교해 보려고 하면 네. 대통령의 거리를 완전히 따져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대통령하고 아무리 가까이 앉으면 네. 남들이 보기에도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실세시구나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순서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네, 한 4분 정도 전임 빼면요. 정부에 보면 이 청와대 직제표에 따라서 딱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형식 파괴, 격식 파괴를 통해서 이 좀 더 파격적이고 소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진에 놓이지만 빨간 분들은 고정이시고요. 그렇죠. 나머지 청와대의 분들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호실장, 네. 사실장만 사실상 자리가 정해져 있고 네. 나머지 수석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네.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먼저 오면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나 다 대통령 가까이 앉으려고 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대통령 옆자리 가고 싶어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잘 안 보이는 자리 네. 또 이 구석진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또 성향도 보인다고 한다는 네. 그런 걸 보면 대통령 지금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의 나름대로의 조금 성향도 네.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잣대가 될 수 있겠죠. 가급적 끝자리부터 채워진다는 후문이 있다고 합니다만 어디 앉을지 매일 치열한 수싸움을 참모진 사이에서도 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제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대통령 네. 유고시나 총리 유고시에 누가 그걸 이제 그 업무를 해야 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네.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 사이에 그게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 저렇게 자리를 안정하고 와서 누구나 먼저 온 사이에 와서 자리를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한다는 건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우리가 지난 박 전 대통령 때 봤지만 이 적자 생존이 없어져야죠. 네.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 벌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수첩을 적는 모습이 아닌 진짜 이 살아 움직이는 토론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네. 대통령은 이제 당선이 된 지 석 달째를 맞고 있고요. 당 대표가 된 지 3주째 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는 배신자 낙인을 정면 돌파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로 갔습니다. 앞길이 가로막히던데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여기 국민 오지 마라 말이야!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야! 내렸다! 내렸어! 막아! 여기 누구라! 그만이 못하는 왜 오라야!
앞으로 더. 그래도 TK 민심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이혜훈 대표입니다. 한번 방문하기 쉽지 않았던 길, 들어가는 길,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배신자 낙인 어떻게 돌파할지 직접 한국당 주류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이 조폭 논리를 개발했다는 게 이혜훈 대표의 오늘 인터뷰인데 말이죠. 일단 대구 지역, 저 지역은 네.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네. 품이 있죠. 또 경북 지역은 아무튼 보수의 상징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이 지난번 탄핵에 이제 찬성하면서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네. 달랐으면서 저런 이제 해프닝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된 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배신자로 낙이 찍는 조폭 논리다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혜훈 의원이, 네, 이혜훈 네. 대표가. 일정 부분 그런 논리가 좀 이해가 가는 게 자유한국당이 뭔가 지금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좀 높습니다만 네. 지금 1야당으로서 어떤 존재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혁신위원회를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도 좀 있었어요.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아무리 보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바른정당을 저렇게 대구 지역, 특히 경북 지역과 유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지지를 좀 네. 확고히 하겠다, 이념적인 정체성을 가져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저런 모습들은 극히 유권자들의 일부 행동입니다만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저런 네. 부분들이 다른 국민들, 다른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 거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이혜훈 대표의 말 따나 그게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의 그런 인식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도 보면은 무조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즘 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종편이 저 산골 구석까지 다 가기 때문에 네. 시골에는 할머니들도 나름대로 정서의 분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바른정당이 이 탄핵을 가져왔으니까 배신자다 그런 논리가 조금 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일반 그 유권자들도 네. 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이혜훈 대표가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저 여론조사 며칠 전에 한 거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11%고 바른정당이 8%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46%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차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권자의 제대로 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구에서 지지세를 넓히기에 갔던 이혜훈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도 쳐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주민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혜훈 대표의 맞서기라도 하던 홍준표 대표는 자신감이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영남 지역 민심이 돌아온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갔던 장화에 대해서 일명 황제 장화 논란이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셨다고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금 당대표와의 회동에도 불참하고 수요 현장을 네. 찾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들러리보다는 네. 그 삶의 현장, 민생 현장 속으로 찾아간다고 했지만 그 모습 자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장화 의전 논란이거든요. 네. 지금 옆에 사람들 부축을 받고 지금 장화를 신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허리가 아파갖고 이 허리를 숙이지 못해서 그래서 옆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허리가 아프신 분이 그럼 삽질은 어떻게 하셨는가? 네. 삽을 들고 한 시간 정도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삽질할 만큼 허리를 못 숙이시는 분이 장화를 못 실 정도 허리가 아프신 분이 과연 어떻게 삽질을 했느냐. 그분에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가면 진정성이 있는 이 봉사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좀 갸웃거리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 대구 경북을 둘러싸고 지금 바른정당과 일종의 지금 대구 경북의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아마 기싸움을 상당히 벌이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대표의 저런 조금 앞뒤 다른 모습들이 과연 지지율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마 지지층들도 많이 좀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대표의 민생 행보라는 게 늘 고충과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행하는 행보에 진심을 담으려고 해도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보기보다는 시선을 자꾸 아래로 무엇을 신고 어떻게 신었는지도 보게 되거든요. 과거에 이혜훈 대표도
수해 현장 먼저 가기도 했는데 오늘 추미애 대표가 갔고요. 또 대통령들도 수해 현장 혹은 농사 체험을 했을 때의 장화를 많이들 주목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홍 대표가 좀 보면 본인이 권위주의적이라기보다는 네. 장화를 신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장화 저렇게 서서 신으면 분이 혼자 못 신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는 이제 보좌진이나 비서진들이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수해에 고생하실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러면 옆에 조그만 의자만 갖다 놨으면 저런 게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점에서는 홍 대표가 조금 그 점에서는 좀 미숙한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저런 거 고쳐 나가야죠.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장화 신 모습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네, 되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요. 합쳐서요. 다 네. 나왔는데 되게 혼자 신죠. 보편적으로. 근데 네. 저는 뭐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홍준표 대표의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 인식과 사고의 반영이거든요. 네. 특별한 생각 없이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이 공인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은 공인 그 중에서도 공인 중에서 특히 선출직 권력들 네.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일부러 뭐 국민들 의식해서 조심한다기보다도 어떤 보편적 가치나 인식 같은 것들이 반영된다면 저런 행동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제작진이 뽑은 이 한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사진 안에는요, 청주의 수해 현장인데요. 워낙 22년 만에 수해를 당했던 수해의 현장. 지금 여성분들도 눈에 띄는데 이 안에 김정숙 여사가 있다고 합니다. 차지원 교수님, 김정숙 여사 보이십니까? 저도 사진 설명이 보기 전까지는 이 사진이 네. 왜 지금 이렇게 떴지? 네. 그 인터넷 상에서 제가 보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사진 설명을 읽어보고 나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지금 밀짚 모자에 지금 마대자루를 지금 걸머쥐고 가시는 분이 네. 김정숙 여사라고 그럽니다. 뭐 이제 뒷모습으로 봐서는 우리가 언뜻 화면의 구분은- 오른쪽에 계신 분 그렇죠. 말이죠. 화면의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언뜻 구분이 되지 않는데 지금 그 대통령 영부인이 저 수재 모습이군요. 현장을 찾은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있지만 네. 그러나 직접 본인이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렇게 봉사 활동을 직접 한 경우는 이번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김정숙 여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이 소탈한 행보, 파격적 행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김정숙 여사가 많이 내조를 넘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장면도 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수재 현장에 대통령 영부인이 내려와서 직접 네. 저렇게 이 일을 거두면 얼마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도와주러 간 자원봉사자들도 힘이 네. 나지 않겠습니까? 물난리에 젖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4시간을 구슬땀을 흘렸다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준비해간 수박과 음료수도 나눠줬다고 하던데요. 뭐 많은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손 하나 더 거들어주는 게 그렇죠. 절실한 저분들 상황 아니겠습니까? 행동 하나, 실천 하나가 상당히 네.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고 김정숙 여사의 저런 모습들은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저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 집 앞에서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데리고 들어가서 라면 같이 먹고 네. 난 정치 잘 모른다 이러면서 라면이나 먹고 가라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정치인들의 소통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관행처럼 굳어진다면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통합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진 찍으러 가실 것이 아니고요. 정치인들도 네. 실제로 김정숙 여사 하시는 것처럼 고무장갑 끼고 네. 그다음에 고무장갑 신고 실제로 자기가 1시간을 하건 하루 종일을 하건 진짜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진심이 돌아가지 가서 기자들 모아 사진 찍고 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는 국민들에게 네. 뭔가 그 마음에 울려주는 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된 것입니다. 저 손가락 밴드가 왜 화제가 되고 있죠? 손가락을 다쳤다고 저도 기사에서 그래요? 봤는데 다쳐서 묶었답니다 이렇게. 네. 다음은 아파서 그랬는지 이제 그래서 저 사진이 자꾸 나오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약지에 밴드 2줄이 감겨 있네요. 다친 손가락 고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다친 마음도 고정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